얼마 전 한국인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도 이제 문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배출한 40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새로운 한류가 등장한 것인데 이를 노벨상 발표 7개월 전에 먼저 예측한 언론이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인데요. 가디언은 한류가 전 세계에 확실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차세대 한류는 분명 문학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한국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지만 한국 문학이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2017년 영문 장편소설 파친코를 통해 한국 문학의 흥행 가능성은 이미 입증됐는데 이 작품은 식민, 분단, 전쟁, 가난, 독재 등 고난의 시절을 견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한국 문학만의 심오하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파친코는 이후 애플TV 시리즈로 제작되기도 했었죠. 사실 그간 고은신이나 황순원, 이문열 등등 수많은 한국인 작가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한강 작가가 수상한 것인데 그녀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한강이 한국 최고의 작가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마다 작품 세계가 천차만별이고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세계를 두고 우위를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어 작품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 사이에서 늘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래 더 일찍 노벨 문학상에 나왔어야 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 작품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은 한국어는 제대로 번역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 그들은 왜 한국어 작품을 번역할 때마다 좌절을 맛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때 미국 CNN이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엄청 빠졌던 드라마인데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이면서 강점과 약점을 한몸에 지녔습니다. IQ 164라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덕분에 법 전문과 판례를 통째로 외울 정도로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만 감각이 예민해 자주 불안해하며 몸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해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회전문 통과 등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문을 열면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손으로 5가지 센 후에야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도 지니고 있죠. 그러나 그녀는 장애를 이겨내고 매 에피소드마다 마주하는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통쾌하고 유쾌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 드라마는 전 세계 31개 언어로 번역되어 방영했는데 비영어권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드라마를 쓴 문지연 작가는 넷플릭스를 통해 다른 나라 분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었다. 작가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대사 양이 많고 한국어로 말맛을 살려야 온전히 전달되는 말장난도 많고 법적 용어도 한국법과 국제법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의 인기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히 한국어로 말맛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말이죠.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를 공개하고 2주 뒤 역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 포함 10개 언어 자막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했었지만 인기가 뜨거워지자 21개의 언어를 추가해 총 31개 언어로 유럽과 남미 등에서 추가로 공개했죠. 원래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닌 드라마에 추가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무해한 따뜻함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문지원 작가의 말처럼 한국어 말맛을 살릴 수 있는가의 문제죠. 드라마에서 우영우의 캐릭터를 명확히 드러내는 장면은 그녀의 자기소개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로 시작되는 언어 유희를 활용한 독특한 인사는 자기소개가 필요한 장소에서 항상 등장하죠. 이 인사의 묘미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나열한 것인데 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을 알려주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사실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OTT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언어로 제작된 작품의 경우 다른 국가에 서비스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로봇과 같은 번역은 그 언어의 묘미를 살리지 못해 영상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언어 전문 번역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위 대사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기러기를 와일드구스로 번역하거나 인도인을 인디안처럼 영어로 번역하면 그 재미가 완전히 반감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넷플릭스 번역가는 위 대사를 카약, 디드, 로테이터, 눈, 레이스카, 우영우로 번역했습니다. 즉 영어에도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을 나열해 그 느낌을 살렸죠. 영어에도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녀의 독특함을 독특함으로 맞서 번역했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 번역가가 실패한 자막이 있습니다. 바로 역삼역입니다. 한바다 법률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우영우는 출근하다 역삼역이라는 역 이름을 보고는 깨닫습니다. 역삼역 역시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에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그리고 역삼역이 자기소개에 추가되는데 영어 자막에서는 이를 역삼스테이션으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자기소개는 어찌어찌 비슷한 형태로 끼워 맞췄지만 역삼역처럼 상황과 정확히 매칭되는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역삼스테이션으로 번역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번역가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눈에 훤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저 인사를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아프리카어로, 아랍어로 번역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말맛을 제대로 살려야 하는 것은 비단 드라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과 억양이 함께 전달되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나마 나은 편. 진짜 지옥은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유명해진 문학 분야에서 펼쳐집니다. 기존 인도, 일본,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한국이 수상자를 늦게 배출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번역이 문제라고 보는 시선이 가장 많습니다. 원작이 가진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 작품이 드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문학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번역가들이 매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한국어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작품들을 제대로, 즉 제대로 말맛을 살린 외국어로 번역됐다면 벌써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을 것이라 입을 모으죠. 한때 인터넷에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라는 문장은 상황에 따라 여기 자리는 주인이 있으니 앉으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여기는 빈자리이니 앉으셔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지만 두 개의 반대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학원 끊었어라는 문장은 상황에 따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의미와 학원을 그만뒀다는 두 개의 반대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한자를 한글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똑같은 한글이지만 한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연패했다는 한 문장이지만 어떤 때는 연속해서 이겼다는 의미, 연속해서 패했다는 의미, 연속해서 우승했다는 의미까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문장이라도 의미가 정반대로 전달되는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할머니 뼈 해장국집을 그랜마 본 스튜 레스토랑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어 원어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용언의 변형입니다. 가령 모르다라는 기본 동사는 모르네, 모르더라, 모르리라, 모르잖아, 모르리니, 모르니, 모르면, 모르면서, 모르거나, 모르거든, 모르지만, 모르더라도, 모르겠으면, 모르겠거니, 모르겠거든, 모르겠던, 모르겠다만, 모를수록, 몰라도, 몰랐지, 몰랐네, 몰랐구나, 몰랐는데, 몰랐더라도, 몰랐더라면, 몰랐겠지, 몰랐겠더라, 몰랐겠는데, 몰랐겠다가도, 몰랐겠어요, 모르시네 등등등 활용어만 좋기 1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모든 활용법이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미묘한 말맛의 차이를 외국어로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는 대여섯 개 정도 변형해서 위 모르다를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어 5개로 한국어 100개의 활용형을 모두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이 외국어로는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에는 몇몇 마성의 어휘들이 있는데 가령 아이고의 경우입니다. 이는 기분 좋을 때도 쓰고 반가울 때도 쓰고 놀라울 때도 쓰고 상갓집에서도 쓰고 결혼식에서도 쓰는 만능 어휘입니다. 거시기 역시 같은데 한국 사람인 저조차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가진 존댓말은 특히 번역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문장 앞에 썰이나 메모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나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 그 억양이나 어휘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문법이나 언어 구조, 어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풍부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위 모르다의 경우처럼 한국어는 빨갛다라는 단어 하나도 붉다, 불그레하다, 불구스름하다, 시뻘겋다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각 단어가 가진 어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또한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해 상당히 적절한 언어를 찾아내는 것은 늘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늘하늘, 꺼이꺼이, 뚝딱뚝딱, 민기적, 해벌쭉, 송골송골, 새근새근, 뒤룩뒤룩, 살금살금과 같은 표현들, 부슬부슬과 보슬보슬의 차이, 퉁퉁과 통통의 차이, 깡총깡총과 껑충껑충의 차이, 깔깔과 껄껄의 차이, 졸졸과 줄줄의 차이, 소곤소곤과 수근수근의 차이를 외국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아래 두 개의 문장을 볼까요?
동글납작한 얼굴에 방긋방긋 짖는 웃음, 깔깔 웃으며 두 눈을 깜빡일 때마다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린다. 두 팔로 바닥을 짚은 상태로 통통한 몸을 일으키느라 하얗던 얼굴이 대번 빨개진다. 그리고는 포동포동 살이 오른 두 다리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니 두 발이 모래밭에 폭폭 빠진다. 혹시 이 문장을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모래밭에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둥글럽적한 얼굴에 벙긋벙긋 웃는 짓음, 껄껄 웃으며 두 눈을 껌뻑일 때마다 시커먼 눈동자가 번쩍거린다. 두 팔로 바닥을 짚은 상태로 퉁퉁한 몸을 일으키느라 허옇던 얼굴이 대번 뻘개진다. 그리고는 푸둥푸둥 살이 오른 두 다리로 어정어정 걷기 시작하니 두 발이 모래밭에 푹푹 빠진다. 혹시 이 문장을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씨름판에서 상대에게 패해 모래밭에 널브러져 헛웃음을 지으며 힘겹게 일어나는 씨름 선수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바꾼 건 의성어, 의태어였습니다. 언어가 가진 힘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제대로 된 번역이 없다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한국인 특유의 미묘한 감정이 어떻게 독자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음악,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전 세계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 세계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으로 인해 문학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학이 훌륭한 번역가를 만나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많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호명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